여러분 안녕하세요. 만약 우리가 세상을 보는데 사용하는 지도가 글쎄요, 더 이상 실제 지형과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바로 그 지적인 도전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세상이 정말 놀랍도록 변했는데 과연 우리의 생각은 그 속도를 잘 따라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자, 이 낡은 지도의 문제가 뭔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땅 자체가 어떻게 변했는지부터 봐야겠죠? 지난 세기에 일어난 가장 극적인 인구 통계학적 변화 중 하나를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불과 100년 만에 기독교의 지리적 무게중심이 서구 중심에서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즉 남반구로 그야말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의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세상은 이렇게 극적으로 변했는데 과연 그것을 연구하는 우리의 방식, 말하자면 우리의 지적 지도는 그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옛날 지도만 보고 있는 걸까요? 그럼 지금부터 이 새로운 세계의 낡은 지도를 사용하면서 생기는 아주 기묘한 역설에 대해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선교학이라는 학문 분야에 대해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해요. 이게 단순히 누가 어디로 선교를 가는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기독교 선교의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아주 깊이 파고드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자료에 따르면 문제가 있어요. 인구 통계학적으로는 기독교의 중심이 남반구로 옮겨갔는데도 비서구권의 신학교육은 여전히 서구의 지적 전통과 모델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몸은 새로운 곳에 와 있는데 생각하는 방식은 여전히 과거에 묶여 있는 일종의 지적 종속 상태라는 거죠. 이 인용구가 그 문제를 정말 날카롭게 짚어내고 있어요. 남반구 출신 학자들이 자신들이 발딛고 있는 그 독특한 현실에서 신학을 하기보다는 자기가 배웠던 북반구 스승들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뿌리 깊은 지적 의존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바로 현실과 이론에 엄청난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안정적인 재정을 바탕으로 아주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서구의 학문 모델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시급한 사회 위기, 재정적 불안정에 직면한 비서구권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려니 맞을 리가 없는 거죠. 이건 뭐랄까, 마치 최첨단 스포츠카 정비 매뉴얼을 가지고 낡은 트랙터를 고치려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자, 좋습니다. 낡은 모델이 잘 맞지 않는다는 건 알겠어요.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다행히 이 자료는 연구를 위한 새로운 청사진, 새로운 지도를 제안합니다. 그 해결책은 바로 선교적 접근, 다른 말로 하면 통합적 접근법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학이 그냥 책상 위 이론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진작 필요로 하는 것들, 예를 들면 건강, 경제, 사회정의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과 깊이 연결되어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는 그런 총체적인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 새로운 모델은 전체 교육과정을 다시 짜는 세 가지 핵심 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신학의 중심을 인간 사회의 실제 필요에 두고요. 둘째, 전도 아니면 사회 정의처럼 자꾸 세상을 둘로 나누는 잘못된 이분법을 깨부수고 마지막으로 사회학이나 이주연구 같은 다른 학문의 깊은 통찰까지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핵심은 신학이 상아탑에 갇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문제와 직접 부대치고 소통하게 만드는 겁니다. 저자는 이 문제에 대해 정말 강력한 비유를 드는데요. 말을 아끼지 않아요. 서구 모델을 생각 없이 따라하는 건 신학적으로 봤을 때 자기 자녀 양육을 남에게 맡겨버리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자신들만의 고유하고 진정성 있는 신학적 틀을 개발하는 게 시급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해결책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좀 더 개념적인 문제인데요. 바로 오늘날 우리가 선교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 자체를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역선교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비서구권에서 서구로 선교사가 오는 현상을 말하죠. 하지만 이 자료는 이 표현 자체가 아주 깊은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 문제점,
역방향이라는 말 자체가 여전히 선교를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흐르는 일방통행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과거 제국주의 시대에 그대로 둔 채 그냥 화살표 방향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둘째, 이 말은 비서구권의 선교 활동이 마치 최근에 갑자기 나타난 새로운 현상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사실 그들 나름의 길고 아주 역동적인 선교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걸 싹 무시해버리는 거죠. 셋째, 그리고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데, 이 역선교라는 단어 하나가 오늘날 새로운 선교 운동들이 마주한 아주 독특하고 복잡한 현실을 다 가려버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주와 함께 비공식적으로 이뤄지는 선교라던가 서구 사회에 와서 겪는 인종차별이나 사회적 배제 같은 심각한 문제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거죠. 이 표를 보면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죠. 과거 서구의 선교가 정치, 경제적 힘을 등에 업고 공식적인 기관을 통해 움직였다면 오늘날의 새로운 흐름은 그런 구조적 힘 없이 비공식적인 이주와 맞물려 있고 심지어 인종차별 같은 문제에 직접 부딪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역전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종류의 세계적인 움직임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논의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을까요? 여기서 목표는 단순히 서구는 틀렸어 하고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모두가 함께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 과거의 역사를 공유했다면 이제는 미래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서로를 동등한 파트너로 존중하면서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그런 미래 말입니다. 나민사네라는 학자의 이 인용문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를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미래는 우리에게 새로운 항해 보조 장치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즉, 낡은 확신, 낡은 해답에 기대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지적인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 이 질문은 단지 신학이라는 한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모든 분야에서 급변하는 현실 앞에서 낡은 지도를 과감히 버리고 두렵지만 기꺼이 새로운 지도를 그려나갈 용기가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